오늘 QLD TQQQ 투자자는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706달러, 716달러, 그리고 723달러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약 0.9%, 나스닥은 약 1.0%, 다우는 약 1.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1%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QQQ가 지금 21선과 61선 사이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06.8달러,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716.1달러입니다. QQQ는 최근 730달러를 넘나들던 자리에서 내려왔고 이제 61선 아래에서 21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단기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QLD나 TQQQ를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70% 부근, 30년물은 5.25%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의 장기금리는 나스닥의 부담입니다. 특히 AI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성장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WTI는 88달러 부근, 브렌트유는 93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중동 긴장과 이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QLD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패드는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는 부담이 됩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강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예상보다 낮았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47.4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경제가 강한 것은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가 강하다, 패드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나스닥을 누르고 있는 핵심은 기업 실적이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가와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도 대부분 약했습니다. 아마존은 약 2.2% 하락했고 알파벳은 약 1%,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0.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AI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이제 AI로 얼마나 벌 것인가 뿐 아니라 그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가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BROADCOM에서도 AI 사업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AI 성장 자체보다 높은 금리 환경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봐야 할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RSI입니다. QQQ의 14일 RSI는 최근 50선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RSI는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과열,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QQQ는 아직 30 이하의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은 아닙니다. 즉 가격이 제법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 충분히 싸졌으니 무조건 반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QQQ가 다시 716달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RSI도 52로 올라온다면 가격과 모멘텀이 동시에 살아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RSI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열은 해소됐지만 아직 과매도는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공포 수준도 보겠습니다. VIX는 하루 동안 약 8% 상승하면서 16을 조금 넘었습니다. 긴장감은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공포가 본격적으로 커졌다고 보는 기준인 20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시장을 폭락장이 아니라 긴장도가 높아진 조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숫자 706달러입니다. 현재 QQQ 21선이 약 706.8달러입니다. 저는 이 가격을 단기 방어선으로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중에 잠깐 706달러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706달러 아래에서 마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706달러가 무너지면 21선까지 이탈하면서 단기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706달러가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면 공격적인 물타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금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716달러입니다. 현재 61선이 약 716.1달러입니다.
QQQ가 다시 716달러 위로 올라와 안착한다면 이번 하락에서 다시 반등하려는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로 보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RSI도 다시 52로 회복한다면 가격과 모멘텀이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716을 넘었다고 바로 TQQQ를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또 하나의 확인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숫자 722에서 723달러입니다. QQQ가 61선을 되찾은 뒤 723달러까지 돌파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동평균선을 잠깐 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하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기 저항까지 다시 돌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QQQ가 716달러를 회복하면 관찰합니다. 가능하면 RSI가 50선을 함께 회복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723달러를 돌파하면 QLD의 1차 분할 매수를 검토하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추세 회복 초기에 먼저 접근합니다. 하지만 TQQQ는 다릅니다. TQQQ는 하루 움직임을 3배로 추종합니다. 방향을 맞추면 수익도 빠르지만 틀리면 손실 역시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TQQQ에는 한 단계 더 강한 확인을 요구하겠습니다. QQQ가 다시 729에서 730달러 영역까지 회복한다면 그때 TQQQ의 분할 접근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느냐? 레버리지 ETF는 바닥보다 추세 확인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QLD TQQQ에서는 오히려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706달러는 방어선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면 공격적인 매수보다 현금을 지킵니다. 716달러는 회복 확인선입니다. QQQ가 61선을 다시 되찾는지 봅니다. 가능하면 RSI 50 회복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723달러는 QLD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단순 반등 이상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729에서 730달러까지 회복한다면 TQQQ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신규 매수를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기존 보유자 역시 지금 당장 공포에 빠져 던질 구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VIX는 아직 20아래이고 QQQ의 21선도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방향을 선택하는지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세 숫자와 하나의 지표입니다. 706, 716, 723, 그리고 RSI 50, 706에서는 방어합니다. 716에서는 확인합니다. 723에서는 QLD를 검토합니다. 730에서는 TQQQ를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RSI 50까지 회복한다면 신호는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706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면 예측하지 않고 현금을 지킵니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확인하고 움직이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